네, 10월 6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을 리뷰하고 다음 장을 프리뷰해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어제는 그 유럽이나 그리고 그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전에 9시 반까지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제히 종목들이 대부분이 다 거의 우리 거래소 코스닥 종목들의 거의 70% 이상이 가격들이 일제히 그 갭상승으로 떠서 출발했고, 그리고 시황적인 측면에서 선물 지수도 아침에는 약 한 거의 한 0.8% 정도 상승으로 떠서 출발했는데, 마지막에 종가상에서는 1% 이상의 그 하락을 또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많이 올랐던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 종합주가 지수가 계속 오늘 장중에 3월 달에 저점했던 2,929포인트를 하회를 해가지고 2,915포인트 밑으로까지 내려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 낙폭을 굉장히 확대를 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자체적인 재료로 가는 거기보다는 지금 시황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10월 14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이제 오늘 내일 정도까지 해서 일단 가바닥은 만들고 다시 만기일 때까지 반등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반등이 올 때 내가 약간 현금화를 했다가 다시 이제 현재 지점은 외바닥에 가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올라갔다 다시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구간들이 또 10월 말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 구간에서 위험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이 바닥이라고 해서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무리한 투자, 즉 신용이나 주식담보대출 투자는 정말 지금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고 이제 현재 신용 물량이 24조가 넘습니다. 그 물량과 주식담보대출 물량이 이제 그런 증거금이 부족한 그 물량들이 투매가 한번 나올지도 몰라요. 그럼 투매가 나오면은 특히 코스닥 종목들 상당히 타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무리한 투자는 절대적으로 조심해달라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갭상승으로 출발하다가 오전 10시경부터 시장이 빠졌었는데요.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의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통해서 오늘 시장 알아보겠습니다. 인기 검색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1위에는 반도체 대장이 자리했고요. 2위 경구용 치료제, 3위는 오랜만에 자동차가 랭킹했습니다. 또 보험주와 콘텐츠, 2차 전지, 가상화폐, 조선주까지 이렇게 인기 검색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그럼 10개의 키워드에서 10개 종목들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기 검색 종목들 종가 형성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2위에 위치한 HK이노에는 어제 3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다가 오늘 장 마감을 앞두고 급락했습니다. 14.52%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4위에 위치한 넷마블은 모바일 게임 세븐나이츠2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오늘 파란불을 딛고 빨간불 켰습니다. 그리고 8위에 위치한 우리기술투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63% 급등했는데요. 오늘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이와 관련해서 가상화폐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위권에 위치한 RF셈이 오늘 13.33%라는 아주 높은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RF셈이는 반도체 제조기업이죠. 탄화, 규소, 전력 반도체 제조를 위탁받아서 국내 업체 제품 공급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급등해 주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특징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2위에 위치한 HK 이노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52%라는 아주 하락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한 머크사와 관련한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죠. 네, 매니저님,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스탑을 하겠습니다. 스탑을. 자, 이 종목을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받았을 때는 이제 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네. 스탑으로 변경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 종목의 그 분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차트를 보면은, 오늘, 그러니까 12시 1시 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매도의 에너지가 갑자기 강력한 부분으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노출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쭉 매도의 에너지가 쭉 노출되면서 그러면은 요거를 일간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늘 장중에 83,300원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그 윗꼬리를 달린 영망치형 음봉을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이 거래량도 많이 분출했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캔들을 가지고 해석하면 매도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 회사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머크사와 연관이 있다. 그 연관이 있다라는 그 호재를 가지고 누군가는 팔아먹은 것 같아요. 지금 캔들을 보면은 윗꼬리가 달린 영망치형 음봉에다가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누군가 머크사와 연관이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 플로우를 가지고 팔아먹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종목을 여기서는 고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혹시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의 어떤 위험 관리를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스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질까요? 지금 오늘 보면은 이제 막판에 종가까지 주가가 쭉 흘러내렸어요. 더군다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래량에서 막 올렸다가 밑으로 이제 오후에 쭉 밀었던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호재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일 또 아마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우리나라 한국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 셀트리온 삼형제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인데 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번 주에 거의 폭락 수준으로 빠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우리 제약바이오의 대장인데 그러면 이들이 왜 빠지느냐? 바로 머크사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제는 뭐 감기약처럼 먹으면 코로나가 이제 좀 이렇게 줄어들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굳이요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백신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코로나 관련 이제 제약바이오는 특히 코로나 관련 백신 이 치료제 관련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서 작년에 그래서 그런 거품이 빠지고 있는데 이번에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번 주에 결정차를 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는 조심해야 할 것 같고 더군다나 금리가 오르고 있는 사이클에서는 빚이 많이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는 더군다나 조심해야 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5위에 위치한 동양생명 알아보겠습니다. 네, 동양생명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고를 하겠습니다. 이 동양생명을 제가 그동안에 계속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동양생명을 한번 월간으로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자, 이렇게 월간으로 보면은 2015년의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를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 회사의 주당 순자산 가치, 주당 청산 가치. 자, 무슨 얘기죠? 이 회사 주가가 지금 7,760원인데 이 회사가 너무 주가가 안 좋으니 그냥 주주들이 담합해가지고 이 회사를 청산해 주세요. 그랬을 때 내가 7,760원에 산 사람 통장에 얼마가 들어옵니까? 19,000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당 청산 가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그 3분기도 이익이 지금 급등할 것으로 보는데 그거는 이제 금리가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은 그건 확실하고요. 내년에 상반기도 한 번 더 올린다면 보험주들 특히 생명보험 회사들이 수혜를 많이 있겠죠. 따라서 동양생명은 제가 계속 고를 했습니다. 방송할 때마다 고했는데 계속 고를 하겠습니다. 네, 동양생명 고 의견 주셨습니다. 금리 인상 조짐에 따라서 이렇게 보험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험주 외에 좀 공략해 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보험주 외에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는 은행주인데 특히 지방은행주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지방은행주 예를 들어서 그 BNK 금융지주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을 이제 합해가지고 그 BNK 금융지주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BNK 금융지주의 연말 배당은 몇 프로일까요? 6%입니다. 6%. 거의 6%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지금 3년짜리 적금을 들면 이자를 얼마 받을까 3년 후에? 제가 보기엔 6%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연말까지 내가 들고 가서 내년 4월 달에 배당을 6%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지방은행주, 특히 BNK 금융지주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쌉니다. 지금. 그리고 BNK 금융지주는 올해 순이익이 7,840억이 나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2조 9천억 대인가요? 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거의 올해 10% 육박한데 그러면은 이 적정가가 23,000원에 대할 주식이 8,800원이면 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 수혜주, 지방은행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수혜주로 보험주 이외에 지방은행주도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살펴볼게요. 6위에 위치한 A스토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콘텐츠 관련주인데요. 드라마 지리산 방영을 앞두고 오늘 급등했어요. 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드라마 지리산을 그 이제 김은희 작가라고 아주 유명한 분 있죠. 그분께서 이 작품을 쓰셨다고 하는데 또 그분께서 썼던 작품이 킹덤이라는 그 저도 킹덤을 살짝 봤는데 대단한 그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지리산이 반영이 된다면 킹덤처럼 히트가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게 넷플릭스 영화에서 지금 전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 흥행작이 될 수 있다. 그런 기록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또 결부시켜진다면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A스토리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면서 이 종목을 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스토리 내일은 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콘텐츠 관련주들 이 상승 흐름 언제까지 좀 이어갈 것으로 보시나요? 콘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 통신 시대가 그 5G 시대가 됩니다. 이제 지금 5G 시대인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게 되지 않고 있죠. 그게 되려면은 앞으로 이제 그 용량 자체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5G 시대 그 나아서 이제 그 다음을 넘어서는 그 통신 시대는 바로 동영상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영상 스트리밍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도 갤럭시 Z 폴드 3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크죠. 그렇다면 이제 그 동영상에다가 컨텐츠를 질이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 그래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 드라마를 또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컨텐츠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우리나라 그 컨텐츠 관련주들은 장기적으로 2, 3년도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K 콘텐츠의 위상이 좀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A스토리 고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9위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에 오늘 상승했는데요.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현대중공업 내일은 고를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분할을 해서 다시 재상장을 했는데 지금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첫 상장했던 그림이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그래프를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설명을 드린다면
자, 상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대량 거래를 형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저점을 안 깨고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인데 여기 구간에서 빠졌던 것은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빠졌지만 오늘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직전 저점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인데 포화형 양봉의 형태를 만들었다는 것은 단기 저점이 임박해 있다라고 보면서 현대중공업은 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중공업 고 의견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10개의 종목들 모두 고앤스탑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네, HK 이노앤 스탑 그리고 RF 세미 스탑 의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 종목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 들고 왔는데요. 네. 그 삼성전자를 들고 온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지금 개인 투자가들의 지금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우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울음소리. 아, 힘들다. 그래서 뭐 7만 원도 깰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제가 또 잘 가는 식당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아예 삼성전자가 나오면 보지 않습니다. 리모컨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리모컨을 다시 매일경제 TV를 시청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삼성전자 들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들고 왔는데 이번에 3분기 실적에 가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5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65조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동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DDR5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그리고 윈도우 11이 올해 가을에 출시가 되면 그 뒤로는 이제 삼성전자 모멘텀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만 잘 견디신다면 삼성전자가 나중에 10만 원 될 수 있다고 보면서 삼성전자를 고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제가 일단은 9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를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오늘은 저희 MBN 골드 박병주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